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리틀 당선증 유소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방송에서도 선거 캠페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힘TV 시즌 24 마이리틀 당선증 제7회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정책연구소 공감의 안필용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필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게스트로는 이분 모셔봤습니다. 저희 아힘TV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기도 하시고요. 진보당 소속으로 이번 지방선거 대전 유성구 의회 의원에 도전하는 김선재 예비후보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힘TV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진보당의 김선재고요. 유성구의회 선거에서 진자마카 상대 원신흥동의 구의원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힘TV와 인연이 남다른데요. 그동안 방송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 있으실까요? 네, 여러 장면들이 다 기억에 남는데요. 하지만 뭐니 해도 지금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방송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사실 진짜 궁금했어요. 왜 불출석 재판을 이렇게 허가 맞나요? 네. 사람의 이전의 행위, 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이전의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미 나쁜 평가를 받았다면 이번 재판에서도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은 피고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돌아가게 돼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한 법이라고 보시나요?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앞에 있는 우리 오늘 서로 친구된 김선재 위원장께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했거든요. 아니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언제적 사람인데 아주 젊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김선재 위원장께서는 그 롯데 팬이시죠? 저 딱히 원하는 팀은 없는데. 고요. 우리 장동혁 변호사님은 어디 팬이세요? 한화 팬이요. 조금 전에 아무도 못 들었죠. 네, 이러면 안 됩니다. 텔레비를 틀은 순간 지고 있었던 불쌍한 팀이 MBC 청룡이야. 진짜 그때부터 LG를 응원해요. 이거 꼭 방송 나가야 됩니다. LG 팬이고. 카메라 들어갔어 이제 없어. 내가 다 확인하고. 정치 잊었는데. 그때 참 제가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들여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드렸다라면 지금의 저런 모습은 아니지 않았을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인상이 많이 남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 방송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보시고. 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이 공직선거 4번째 출마하시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에서 구의회 의원으로 이 체급을 낮추는 게 흔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드디어 주제를 파악한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런 정치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밀착해서 하는 사업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주민대회도 하고 민원 해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이 매우 즐겁고 또 저에게 행복감을 또 주고 굉장히 보람되더라고요. 당장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것은 곧 기초의회에 입성해서 지금까지 주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해왔던 것을 정치 영역에서 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초의원으로서 충실하게 또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또 언젠가 우리 주민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큰 역할을 맡겨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모쪼록 우리 예비후보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거 캠페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거 캠페인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이고 그 미디어 효과의 원리와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간에는 선거 캠페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응용할 수 있는 선전적 효과와 유권자 접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각인 효과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선재 후보님이 선전에서는 아마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일생에 여러 가지 선전을 해왔는데요.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피켓 선전, 예.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요.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때 드럼통을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네. 들고 다니면서 이목을 좀 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전은 우리가 흔히 프로파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통제된 정보를 전파해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지배하려는 행위를 선전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게 좋지 않은 사례이긴 하지만 나치가 바로 이 선전선동에 아주 능숙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전에서는 그 단순한 메시지를 장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전 그리고 선동을 위해서 나치가 로고나 이제 군복 디자인까지 좀 큰 공을 들였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 보이는 면이 좀 중요한가 보죠? 네, 맞습니다. 효과적인 선전을 위해서는 로고나 음악 같은 상징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적당히 만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벽보나 명함과 같은 인쇄물 그리고 현수막과 같은 캠페인 보조물이 있고요. 특히 그 후보자 인쇄물을 만들 때는 후보자의 경쟁력과 품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과 내용에 그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쇄물을 만들다 보면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넣고 싶은 말은 정말로 많은데 또 그걸 다 넣게 되면 너무 장황하고 또 역효과가 날 수 있겠다 싶어서요. 김선재 후보님 명함을 좀 받았는데 이 선거 명함을 보니까 일단 여기에 김선재 후보님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슬로건이 있습니다. 든든한 주민편, 준비된 구의원. 그리고 뒷면을 보면 그 지역에서 하고 싶은 공약, 뭐 이슈에 해당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본인의 학교, 그 다음에 사회 활동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인쇄물을 만들 때는 대략 3가지 정도의 방점을 둬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후보자의 특질, 그러니까 학력이나 아니면 인맥 같은 것, 그리고 전문성 같은 것을 강조해서 유권자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선거구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요 현안, 가치가 담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지지 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그 김선재 후보님은 이 당 색깔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정당의 소속인지 그리고 진보 정치를 지지하는 분들의 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다고 보여지는데 호감도가 높은 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그 상승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예비 후보가 과거에 장동혁 대표랑 함께했던 친분을 과시하는 식의 홍보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뭐 거의 국민 밉상이니까 물론 모든 선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TV 토론도 중요한 선전 요소 아닙니까? TV 토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광역 시도지사 선거에서 그 비교적 큰 단위 선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이런 TV 토론은 선관위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 선관위 주체로 하는 토론회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TV 토론 같은 형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이런 토론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아hinTV에서 좀 개최해 주시면 꼭 나오겠습니다. 그 인쇄물도 그렇고 TV나 유튜브를 통한 토론도 그렇고요. 이게 다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나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